어느 날 문득 아빠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당시 아빠와 저는 굉장히 어색한 사이였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중에 큰 후회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빠와 친해지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저만의 아빠랑 친해지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포스트잇 쪽지 쓰기, 초콜릿 한 봉지 선물하기처럼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빠와 길게 대화하는 게 어색해 인사만 짧게 하고 도망치듯 외출을 한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아빠와 친해지기 위한 실천을 꾸준히 하며 아빠와의 대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멀게만 느껴졌던 아빠와의 거리가 점차 좁혀졌습니다. 아빠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면담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아빠의 상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주일 남으셨어요. 지금도 그때 그 한마디를 들었던 순간을 떠올리면 저도 모르게 괴로움에 눈을 질끈 감게 됩니다. 엄마와 제가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언니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고통을 느끼시나요? 아니요. 고통을 느끼실 수 없는 상태예요. 몇 가지 기능들이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고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면담이 끝난 후 언니는 아빠가 돌아가신다는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눈물도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빠의 임종을 기다리며 병원에서 자던 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언니와 저는 이불 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는 온종일 울고 있는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연희야. 내가 더 잘해줄게. 내가 아빠 몫까지 너한테 더 잘해줄게. 이 말은 아빠가 하신 마지막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아빠의 마지막 날, 엄마가 아빠의 살아계신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엄마는 1년 동안 장흥의 작은 병원에서 근무하셨는데 처음으로 쉬는 날이 바뀐 덕분에 아빠의 마지막 날, 감사하게도 아빠와 함께 집에 계셨습니다. 엄마가 마당 청소를 하고 아빠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빠가 얼굴이 하얗게 되어 쓰러져 계셨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보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죽으면 안 돼. 빨리 일어나. 엄마는 아빠를 흔들었어요. 그러자 아빠가 눈 뜨셨고 안경을 집어 쓰시며 대답하셨어요. 괜찮아. 엄마는 119에 바로 전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외쳤습니다. 미정 아빠, 눈 떠! 눈 뜨란 말이야. 눈 감으면 안 돼! 엄마의 외침에 아빠는 눈을 떴다 감았다를 반복하셨습니다. 아빠도 어떻게든 눈을 뜨시려 온갖 노력을 하셨어요. 아무리 강인한 의지의 아빠도 끝내 감기는 눈을 뜨진 못하셨어요. 그때 아빠의 마지막 말이 바로 괜찮다는 말이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그 말씀이 참 아빠답다고 생각해요. 그때쯤 아빠는 아셨을 거예요. 당신 몸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마지막까지 엄마를 안심시키고 싶으셨겠죠. 돌아가시기 3개월 전부터 아빠는 5분 걸으면 다시 5분을 쉬셔야 했어요. 그래도 환경미화원 하시겠다며 원서를 낸다고 하셨습니다. 남은 1%의 힘도 가족을 위해 쓰고 싶어 하셨던 아빠. 아빠가 곧 돌아가실 것이라는 걸 알면 우리가 상처를 받을까봐 계속해 돌려 말씀하시던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를 안아주며 아빠 몫까지 잘 해주겠다고 말해준 언니. 세 분의 괜찮아로 인해 제가 지금까지 괜찮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언니 사랑해. 아빠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다리가 아프신 아빠를 모시고 서울의 작은 병원에 갔습니다. 부모님의 건강. 아빠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다리가 아프신 아빠를 모시고 서울에 있는 작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선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큰 병원에서 CT 찍자고 아빠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곧 시골로 이사를 가니 거기서 찍겠다고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이사 후에 다시 전화로 큰 병원에 가자고 했으나 강하게 거부하셔서 결국엔 지방의 작은 병원에 갔고 또다시 이상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이미 뇌의 절반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뇌의 절반이 다 막혔는데 아빠가 아무렇지 않게 보였던 것은 아빠가 평소에 워낙 정확한 분이셨기 때문에 좌뇌로만 생활하셔도 큰 문제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정확하셨고 한번 들으면 정확히 기억하셨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시기 전날 도서관에서 빌린 책도 반납하고 돌아가셨어요. 왜 진짜 큰 병원을 모시고 가지 않았을까? 왜 더 강하게 CT를 찍자고 말하지 못했을까? 죄책감에 지금도 너무 괴롭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히 되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건강하다고 말씀하셔도 놓치고 있는 신호는 없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게 해드리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미라클님들. 이곳은 미라클 리딩. 저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아버지와의 추억을 쌓는 일. 오늘부터 아빠와 친해지고 싶어요. 연희 지음 TWIG 출판사입니다. 이 책 지은이 연희님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대기업에 다녔을 때보다 작은 회사에 다니는 지금이 훨씬 행복한 분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긴 후에 아빠와 친해지는 방법을 주제로 전자책을 만들었는데 이후에 출판사에서 출간 제의를 받아서 오늘부터 아빠랑 친해지고 싶어요 작가로 데뷔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27살까지 영어 한마디 못하고 취업도 못했던 이분이 뽀로로 영어판으로 회화를 시작했고 지금은 통역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사랑도 많고 게다가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헌신까지 하고 계세요. 대단하시죠?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오늘부터 아빠랑. 그리고 오픈 채팅방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빠랑 친해지고 싶어요를 검색하면 참여 코드에 7942 누르시면 오픈톡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빠는 다른 분들보다 일찍 돌아가신 편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연희님. 제가 가진 아빠 모래시계 안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모래가 들어있었나 봅니다. 처음에는 왜 나와 아빠의 모래시계에는 모래가 적게 들어있었을까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아빠와의 시간이 너무 적었던 게 마음 아팠다 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모래시계 안에 든 모래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모래시계 안에 모래가 다 떨어지기 전까지 아빠와 좋은 시간을 더 많이 더 자주 갖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래 시간 내에서 부모님과 최고의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 시간이 단 하루라고 해도 사랑이 가득한 시간으로 보내세요. 비록 제 모래시계에는 남들보다 적은 모래가 들어있었지만 저는 그 모래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사용했기에 남은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I had quality time with my family.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 중에 quality tim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quality time은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단 하루의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최고의 질을 가진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연희님은 오늘부터 아빠랑 친해지고 싶어요 30일 프로젝트를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합니다. 아빠와 친해지는 과정을 작가와 또 다른 독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독자분은 참여 코드 7942 친구 사이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오늘부터 아빠랑 친해지고 싶어요를 검색해보세요. 저 크리스탈도
아버지가 대학교 3학년 때 폐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랬는데 그 전에 저는 유난히 아빠하고 친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뭔가 필요하다는 그 눈치만 봐도 저는 굉장히 당돌한 면이 있었어요. 오빠하고 딱 저 둘인데 오빠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손자였고요. 저는 딸내미였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보단 아빠하고 친했고 아빠의 눈치를 너무 잘 아는 그런 당돌한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원한다 하면 달려가서 엄마보다, 오빠보다 더 빨리, 더 먼저 가져서 가지고 가서 아빠에게 가져다 바치는 그런 면을 보였어서 아빠하고 더 유난히 친했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아빠가 돌아가셨어도 아빠의 빈자리 크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그럴까라고 의심을 하기는 하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아빠의 빈자리 물론 있는데 남편이 그걸 채워주고 있고 저 자체에서도 무의식 안에서 많이 끌어내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빠가 없으신 분들, 아빠가 돌아가셨던 나는 이런 저 같은 분들 있으시면, 특히 우리 연희님 같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아빠랑 더 친해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세요. 혹시 부모님께서 뭔가 부탁하거나 사달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연희님 경우에 아빠가 사고 싶다고 말씀하신 게 딱 2가지가 있었다 합니다. 시즈 캔디랑 스마트폰. 언젠가 미국에서 시즈 캔디를 배송받아 아빠에게 드린 적이 있는데 몇 달 후에 아빠가 물어보셨답니다. 그 사탕 좀 사다 줘라. 얼마냐? 미국에서 오는 거라 비싸요. 3만 원인가? 아빠는 3만 원을 주셨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사탕을 찾아보고 나서 말했어요. 몇 개 들지도 않았는데 비싸네. 꼭 드시고 싶으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주문하기 힘드냐? 힘든 건 아닌데 비싸기도 하고. 주문하기 힘들면 놔둬라. 네. 저는 결국 아빠께 3만 원을 돌려드렸어요. 지금도 시즈 캔디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때 시즈 캔디를 무조건 주문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오든 아프리카에서 오든 태양계를 벗어난 은하계에서 1억 광년이 걸려서 온다고 해도 무조건 주문했어야 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저는 핑계를 대면서 사드리지 않았어요. 아빠께서 부탁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난 그걸 매우 사고 싶어 라는 표현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해봐도 이제는 사드릴 수가 없어요. 아빠가 스마트폰을 사고 싶다고 말씀하시기 몇 개월 전에 엄마에게 인터넷 사용법을 일주일에 걸쳐 알려드리며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난 상태였어요. 사실 엄마가 먼저 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인터넷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제가 먼저 인터넷을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까지 스마트폰을 사시면 그걸 또 어떻게 알려드리나 라는 바보 같은 생각에 아빠의 스마트폰을 사고 싶다는 희망을 묵살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스마트폰 사드릴 걸 하며 피눈물을 흘렸어요. 스마트폰과 시즈 캔디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걸 사드리지 않은 제 자신이 싫어요. 저는 그제야 효도가 네라고 대답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엄마가 말씀하시면 네라고 대답하고 바로 실천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빠에게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라고 하면 아빠는 바로 사주셨어요. 아빠 레고 갖고 싶어 라고 하면 아빠는 당장 레고를 사주셨습니다. 아빠는 한 번도 안 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집이 어려워졌을 때도 아빠는 아빠 뭐뭐 사야 해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래 하면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돈을 주셨습니다. 정말 저는 최고의 아빠를 가진 최악의 딸이었어요. 여러분의 최고의 아빠는 아직 여러분 곁에 계시죠? 그러면 항상 네 라고 대답하시고 무엇이든 해드리셨으면 합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 반성을 하고 엄마에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사드렸어요. 이번엔 즐겁게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게임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아빠에 대한 죄책감은 약간은 덜고 싶었습니다. 덜어지진 않겠지만요. 그래서 우리 사랑스러운 연희님이 아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CG 캔디랑 스마트폰이랑 태블릿 PC랑 노트북이랑 데스크탑까지 다 사드릴게요. 라고요. 천국도 택배가 된다면 지금 보내드리고 싶어요. 아, 보내보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사랑해요, 아빠. 오늘부터 아빠랑 친해지고 싶어요. 이 책에는 30가지 30일의 실천이 있습니다. 이 실천이 모두 다 이루어지면 아빠하고 아주 친해지는 돈독한 부녀 사이가 될 거예요. 앞으로 기대하고 저도 사랑 많이 보내드립니다. 아시죠? 24시간 송출되는 거. 네, 라파엘 전사, 미카엘 전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알겠죠? 네 라고 말씀하시고 더 늦기 전에 아빠랑 친해지고 싶다면 이 책 오늘부터 아빠랑 친해지고 싶어요. 꼭 핵 추천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